사신 표월 1화. 그가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까맸다. 형체를 구별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그의 눈앞에 장막처럼 펼쳐져 있었다.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 그래서 눈을 깜빡였다. 몇 번을 감았다가 떠도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짙은 어둠뿐이었다. 칠흑의 어둠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 그 속에 그가 있었다. 그는 손발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마치 쇠사슬로 칭칭 동여맨 것처럼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전신이 무기력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꺼풀 뿐, 신체의 다른 부분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눈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장 자신의 손발조차 알아볼 수 없으니 확신할 수 없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일 눈이 먼 것이었다면 통증 같은 것이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감각엔 이상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누워있는 공간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어둡다는 것을 의미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공간. 지하일까? 그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기술로 만든 건축물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빛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워있는 공간은 빛이 도달할 수 없는 지하나 그만큼 완벽하게 폐쇄된 공간일 확률이 높았다.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는 천천히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으려 하자 머리가 욱신거렸다. 뇌가 마치 곤죽이 된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고통스러웠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누군가 그의 머릿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휘 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억지로 비명을 삼켰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다. 내 이름은 표월, 나이는 14. 부모 없는 고아에 정처 없이 천하를 유랑하는 떠돌이. 근본도 없고 거처도 없다. 표월이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또다시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자신이 누군지 완벽히 떠올릴 수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추론할 차례였다. 그자. 표월은 자신의 마지막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남자를 떠올렸다. 특징 없는 평범한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눈매가 이질적이었던 중년의 남자. 구걸하러 다니다가 우연히 마주쳤던 그 남자가 말했다. 쓸만해 보이는군. 그것이 표월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표월은 정신을 잃었고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자신이 이처럼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것은 분명 그 남자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표월은 그 남자의 이름도 정체도 몰랐다. 그가 왜 자신을 이런 곳에 가둬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원한 관계는 아니었다. 유랑걸식이나 하는 천의 고아가 누군가에게 이런 짓을 당할 정도로 깊은 원한을 살 리 없었다. 분명 무슨 목적이 있을 터.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벌써 죽였을 것이다. 분명 무슨 필요성이나 목적이 있기에
죽이지 않고 가둬뒀을 것이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지끈지끈 아팠다.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이 정도 추론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력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표월은 눈을 감았다. 눈을 뜨든 감든 세상은 어두웠다. 눈을 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그래도 눈을 감는 것이 뜨고 있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정신을 잃었던 것인지 혹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경계가 모호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그래도 표월은 애써 맑은 정신을 찾으려 애를 썼다.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잠시 후 정신이 한결 명료해졌다. 표월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다 말고 놀랐다. 저번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크게 숨을 내쉬지도 못했었기 때문이다. 억지로 가쁜 호흡을 이어가는 것이 전부였을 뿐 이렇게 크게 숨을 몰아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크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신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어쩌면 표월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어둠은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상념이 해일처럼 밀려와 심신을 장악하고 흘러넘친 상념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 충분했다. 더군다나 표월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마치 태초의 어둠 속에 홀로 존재하는 듯한 고립감은 그의 정신을 조금씩 좀먹어갔다. 이대로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상념에 사로잡혀 미칠 것이 분명했다. 그렇기에 표월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정신을 맑게 유지하려 애를 썼다. 내 이름은 표월, 14, 아비 이름은 표인학, 어미 이름은 이선홍. 수많은 상념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정체성만 관련된 것만을 떠올리려 애를 썼다. 상념의 해일 속에서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불과 한시즌일 수도 있었고 며칠이 흘렀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짙은 어둠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표월의 전신은 마비가 된 상태. 신체의 모든 활동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그저 숨만 붙은 채 간신히 유지만 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기능이 멈춰 있었다. 그 때문에 배고픔조차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산채로 죽어가는 것 같았다. 표월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다.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표월은 끝없이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표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였다. 힘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였다. 비록 빛이나 거울이 없어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표월은 분명 희열 어린 눈빛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조금씩 온몸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후각이 살아났다. 코끝으로 느껴지는 습한 냄새가 표월의 짐작처럼 이곳이 지하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이 지하라는 사실은 표월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몸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고 발끝에 찬기가 느껴졌다. 표월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감사했다. 이런 사소한 감각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는 자신이 생소했지만 어쨌거나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애써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표월은 미쳐가는 중이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시간이 흘렀으면 분명 미쳤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미쳐있는 것인지 몰랐다.
표월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단지 지금은 손발의 감각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었다. 전신의 감각이 돌아오면서 장기의 기능도 되살아났다. 장기의 기능이 살아나자 극심한 허기가 느껴졌다. 마치 빨래를 하듯 위를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자신의 구취가 느껴질 정도였다. 그제야 표월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곳에 갇혀 있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아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이대로 며칠 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이 분명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이었다. 미쳐 죽든가 혹은 굶어 죽든가. 표월의 인매가 뒤틀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이곳에 가둔 남자를 향한 분노가 피어올랐다. 분노는 곧 살이가 됐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지? 이제껏 자신에게 수십 번 물어봤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묻고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다. 심지어 자신은 그에게 구걸하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그저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잡아와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집어넣었다. 인간에 대한 존중, 자신에 대한 예의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라도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됐다. 적어도 자신이 인간이라면 말이다. 그 남자는 자신을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자신을 처박아 둔 것이다. 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이곳에 갇혀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잘못이 없다면 이곳에 갇혀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곳에 갇혔다면 그 남자가 분명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 분명했다. 표월은 그 남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추론해 볼 수 있을 텐데 자신은 그 남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표월은 입술을 깨물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피는 여전히 따스한 것 같았다. 그 사실이 표월을 안도하게 했다. 여전히 자신이 인간인 것 같아서였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이전처럼 꼼짝거리는 수준이 아닌 마음먹은 대로 오므리고 펼 수 있을 정도였다. 발의 감각도 많이 돌아왔다. 이제는 발목을 슬슬 돌릴 수 있을 정도였다. 여전히 허기진 것은 똑같았다. 그래서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표월은 좌절하지 않았다. 정말 배고파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손발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그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표월은 희망의 끈을 꼭 부여잡았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살 수 있다는 미약한 희망이었다.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자신이 두 번 다시 기어 올라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악착같이 희망을 붙잡고 늘어졌다. 한 가지 좋은 것은 극심한 허기에 그의 모든 감각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다. 그의 코는 평상시라면 절대 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았다.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 냄새,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까지도 말이다. 그의 귀 또한 활짝 열려 있었다. 감각이 어찌나 예민해졌는지 벽을 따라 흐르는 희미한 물줄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 그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 한 모금이었다.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정말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을 비집고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입안이 말라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거친 숨소리가 비집고 나오니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복부에 힘을 주면 줄수록 더욱 거친 숨이 흘러나왔고 표월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래도 표월은 복부에 힘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배고프고 싶지 않았다. 더 갈증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몸을 뒤집기 위해 복부에 힘을 줬다. 복부에서 생겨난 힘을 팔다리에 전하기 위해 애를 썼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에 그의 전신은 마치 장작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차분히 근육을 되살릴 방법을 연구했겠지만 불행히도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이대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얼마 안가 숨이 끊어질 것이다. 그 전에 움직여야 했다.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 울려 퍼졌다. 표월은 정말 죽을 힘을 다했다. 그런 그의 노력이 통했는지 몸이 조금씩 흔들거렸다. 들썩임이 커지고 마침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표월은 이제까지 모은 힘을 단박에 폭발시켰다. 비명과 함께 표월의 몸이 뒤집혔다. 턱과 이마로 바닥에 감촉이 느껴졌다. 소름 끼치게 차가우면서도 습한 느낌에 표월은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표월은 이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기 시작했다.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면서 조금씩 전진했다. 사륵, 사륵. 바닥에 긁힌 턱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나왔지만 표월은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억겁과 같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을 막아선 벽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마를 벽에 찌으면서 피가 터졌지만 표월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표월이 혀를 내밀었다. 벽에 혀가 닿았다. 혀에 느껴지는 한 줄기 청량한 느낌. 물이었다. 표월은 허겁지겁 흘러내리는 물을 핥았다. 어둠 속에 그가 물을 마시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